안녕하세요. 마늘 농사를 성공하려면 첫 번째는 밥 만들기도 잘 해주셔야 되겠지만 또한 중요한 게 바로 마늘 심기 전에 종구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구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배 시기는 난지역 마늘을 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까지가 난지역 마늘 심는 시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종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구는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접, 키로로 말씀드리면 7, 8kg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평 크기는 너무 크게 되면은 그거는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요. 또 인편이 종구가 너무 적은 거는 종구로서는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활용을 하시고, 이 저울에 종구 2개 얹었는데 딱 10g을 나타냈습니다. 그거는 이 종구 하나가 5g이라는 표시예요. 이 정도 크기가 5g입니다. 이 크기가 5g인데 보통 한지역 마늘은 이 인평 크기가 4 내지 5g, 그 다음에 난지역 마늘, 지금 582가 심으려고 한 인편은 난지역입니다. 이 난지역은 5 내지 7g 정도 이 크기가 적당하게 큽니다. 근데 이렇게 2개를 재니까 이게 지금 10g 나갔어요. 5g 정도. 그래서 이보다 살짝 더 큰 거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고요. 그래서 인편 크기가 이렇게 5 내지 7g 정도 크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편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인편을 손질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하실 때는 통째로 건조를 시키셨을 겁니다. 이 통째로 돼 있는 거를 인편을 잘 떼어서 하나씩 떼야 됩니다. 근데 어쩔 때는 겉에 비닐은 하나로 돼 있는데 안에가 2개로 돼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안전이 분리해서 조그마한 거는 그냥 식용으로 드시고, 그 떼어낸 큰 편은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안전히 인편이 분리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이 마늘이 컸을 때 기형의 마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낱낱이 떼어내는데, 이때 낱낱이 떼어낼 때 이 겉껍질이 비닐입니다. 이 비늘을 벗겨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떼어내다 보면 이 비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져서 하얗게 마늘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늘이 떨어져도 상처만 없으면 괜찮은데, 이때 만일에 상처가 있거나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상처가 있을 시에는 이병률, 그러니까 병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비늘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편을 분리해 주시고, 이 인편에 상처가 없는 경우에는 심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내가 밖에다가 실온에다가 이 종자를 보관하기가 곤란하니까 흔히 냉장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온 저장고라든지 냉장고, 또 김치 냉장고에다 이거를 넣어놨다가 이 인편을 종구로 활용을 했을 때는 안 됩니다. 이 냉장에 이 인편을 저장해놨다가 쓰시게 되면은 이듬해 이게 자라면서 벌마늘이 되거나 또는 푹석푹석한 스펀지 마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기는 저온 저장 시설에 들어갔던 이러한 마늘은 종구 인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품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저온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마늘을 인편으로 준비하시되, 이렇게 낱낱이 이제 이렇게 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 말라 있다든지 아니면 썩어 있다든지 이러한 건 저기는 종구 인편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이러한 인편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부터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심기 전에 꼭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종구 소독입니다. 이 종구 소독을 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담궈놨어요. 담궈놨는데 이 종구 소독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고 나는 농약을 정말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나는 재배를 해야 쓰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종구가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생산해낸 그거를 바로 종구로 활용하게 되면은 병충해가 굉장히 많아서 마늘을 제대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늘은 재배 기간이 아주 깁니다. 또 9개월 정도를 밭에서 있기 때문에 이 종구 소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토양 소독도 해 주셔야만이 건실한 마늘을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농약으로 소독을 할지라도 아무런 인체 해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전처럼 맹독성의 농약이 아니고 요즘은 저독성 농약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어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다 생분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농약을 활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또 이렇게 농약을 바로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농약을 섭취했을 때는 문제가 되죠. 식물이 먹고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식물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생분해가 다 이루어져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 농약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종구 소독 같은 거는 꼭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잎마름병이라든지 흑색썩음 균핵병이 굉장히 마늘의 수확량에 좌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균제가 바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약상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면 마늘 종구 소독하는데 필요한 약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약을 사셔가지고 그거를 또 거기에 이 농약에 써져 있는 그 지침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 분위 처리, 그래 가루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지만 침지, 물에다 담궈서 침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서 저는 침지 소독을 마늘은 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냐면 보통 마늘이 이렇게 잠길 정도, 이 인편이 딱 들어가서 잠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겨 가지고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움직여줘서 이 골고루 침지가 마늘의 인편에 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잎마름병과 흑색썩은 균핵병에는 이러한 균제를 사용하고요. 또 여기다 해줘야 할 것이 뭐냐면은 고자리파리라든지 응애 선충 등 이런 데는 반드시 충을 죽이는 그러한 농약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을 적정량 타 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평 기준해서 이 종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물이 한 5리터 정도면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페트병으로 재서 5리터를 준비를 하고요. 여기에 지금 수저가 들어있는데 이 수저가 10g 수저예요. 그러면 20리터 한 말에 이 수저로 4개가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리터니까 이걸로 한 수저면은 되겠죠. 그래서 10g만 여기다 탔습니다. 여기다 이제 충제를 넣습니다. 이러한 충제는 또 여기에 써진 분량만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균제하고 충제를 함께 넣어가지고 잘 저은 다음에 여기다 종자소독을 침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정도 시키냐면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침지하라 이렇게 지금 지침서상에 되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나절을 한다든지 한 12시간 정도 충분히 침지해 줬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종구 소독을 다 마치고 나면 이거를 이제 건집니다. 침지 시간 지나고 나면 다 건져서 하늘에서 좀 말리셨다가 물기가 마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늘 심기 전에 마늘 종구를 인편을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튼실한 마늘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마늘 종구 소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